시청자 여러분, 회사 대표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근엄하고 뭔가 다가가기 힘든 50대 남성이 생각나는 게 일반적일 텐데요. 오늘 모실 분은 회사 대표이면서도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걸크러쉬 같은 분인데요. 창의적 아이디어를 위해 직원에게 누워서 일하는 것도 권장하는 등 근무 문화에 혁신을 가하고 있는 부드러운 분입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죠. 때론 강렬하게, 때론 시크하게 온몸으로 시대의 유행을 표현하는 젊은 여성들. 그 당당한 발걸음을 더욱 빛나게 하는 감각적인 패션 브랜드 메트로시티. 그리고 메트로시티의 핸드백, 패션 소품 등 전 상품에 탁월한 영감을 더하는 젊은 수장 양지혜 대표. 20대 중반 아버지의 뒤를 이어 대표이사의 자리에 오른 그녀는 세상의 모든 편견을 딛고 놀라운 매출 상승을 기록, 여성 파워의 진수를 보여줬다. 그녀의 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카페, 식음료 등 F&B 사업에까지 진출, 의식주에 품격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패션과 푸드 양쪽으로 전혀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돼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믿는다는 양지혜 대표. 비즈니스 아이템이 다를 뿐 그것을 바라보고 진화시켜가는 것은 그 브랜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하루의 수면 시간은 4시간. 행사나 큰 프로젝트를 앞둔 날은 고작 2시간만을 자며 버티지만 즐겁고 신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 행복하다는 그녀. 트렌드를 읽는 여자, MT 컬렉션의 양지혜 대표를 만나본다. 자, MT 컬렉션의 양지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대표님, 제가 이 서두 멘트에 걸크러쉬 같다고 소개했어요. 걸크러쉬, 평소에 그런 말 들으세요? 종종 사실 네. 듣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기분이 좋기는 한데요. 네. 제가 진짜 어떤 부분에 걸크러쉬가 되는지 네. 오히려 그게 걸크러쉬라는 느낌이 확 오는지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네요. 아니, 일단 우리가 보통 회사 사장님 하면 이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오늘 뭐 이렇게 금발로 하셨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딱 시원스러운 또 의상을 하셨고 또 청바지 입으셨고 네. 그래서 뭔가 다르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회사 대표 사장님하고는 다르다 그런 겁니다. 오늘의 패션 컨셉도 굉장히 좀 눈에 띄는데 이 컨셉 뭐 어떻게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특별한 컨셉일 건 없고요. 네. 이제 회사 오너기도 하니까 또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이니까 네. 제가 격식상은 자켓을 입었지만 네. 또 오늘 일정도 많고 네. 또 편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드리려고 편한 대로 청바지하고 운동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 여성 CEO 요즘 이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여성 기업가들도 이제 많이 좀 하나둘씩 늘어나고 네. 있는데 그 여성 기업가로서 오늘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늘 또 일정도 좀 빡빡하시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매일매일 네.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또 결혼도 하셨고 네. 그러면 지금 일과 과정 양립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일단 네. 제가 이제 그 CEO로서 경영도 하지만 네. 또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맡고 있어요. 네. 또 아시겠지만 제가 패션뿐만 아니라 F&B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양쪽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한 사람의 아내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스케줄을 하루에 소화를 해내야 되는데요. 일단은 상대방의 어떤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 이해와 배려 속에서 굉장히 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에 잠드는 순간까지 계속 그 일과 또 가정과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미 네. 벌써 17년간 CEO로서 네. 일을 해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MT 컬렉션에 어떻게 17년간 일찍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맡으셨고 어떻게 이 MT 컬렉션을 키워오셨는지 그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탈리아에서 의상 공부를 하시다가 네. 25세, 25세 MT 컬렉션 기획이사로 오셨고 그로부터 한 2년 후에 27세 대표로 취임하셨어요. MT 컬렉션. 네. 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했는지 제가 알기로 이제 아버님께서 이 사업을 하셨고 그것을 갑작스레 물려받게 됐다 그랬어요. 네.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귀국해서 그렇게 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제가 한국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패션 기업을 하시다 보니 패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려고 그 세계 3대 패션 스쿨 중에 하나인 밀라노에 있는 마랑곤이라는 학교를 가게 됐어요. 거기에서 수학을 마치고 또 이제 액세서리 과정으로 조금 더 이제 심화 과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갓 IMF의 여파에서 벗어나고 여러 가지 유통적 변화가 있으면서 회사가 다소 좀 힘든 시기를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됐어요. IMF 이제 터지고.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도와드려야겠다라고 해서 급하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당시에 27세에 대표를 맡으셔서 그 위에 이제 대표보다 나이 분들도 많았을 텐데 그렇게 어떤 CEO로서 리더로서 어떤 뭐 무게감이랄까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우신 건 없었어요? 두려움보다는 사실은 책임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뭐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굉장히 주목하고 기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메트로시티를 같이 해주는 직원들에게 일차적으로 굉장히 책임감을 느꼈고요. 또 제가 그런 부분들을 훌륭히 해나가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여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메트로시티가 제가 듣기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뭐 한 100개가 넘다랬나 진출. 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이탈리아 브랜드죠. 메트로시티는 92년도에 피렌체의 브라칠리안이라는 한 가문이고 또 굉장히 유명한 그 가죽 공예를 하는 회사에서 탄생이 된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때에는 저희가 라이센스를 했고요. 한국의 영업권을 가지고 라이센스를 하다가 저희가 2007년도쯤에 글로벌 라이센스를 저희가 다 매입을 한 거죠. 이 메트로시티 좀 이 전 세계 현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몇 개 국가에 나가 있고 매장은 어떻게 되는지. 메트로시티는 일단 전국에 116개 정도의 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한국의 백화점과 또 면세점, 또 아울렛 등의 116개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이탈리아에 그 굉장히 유서 깊은 브레라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태리 밀라노의 그 문화 집결지라고 또 불리는데 브레라 대학으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 브레라 중심에 또 이탈리아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일본하고 미국 등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고 지사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하고 이탈리아에 좀 매장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 진출을 준비 중이시다. 네, 네. 자, 근데 저 15년 전인가요? 17년 됐나요? 그 400억이던 매출이 지금 뭐 거의 2천억에 육박한다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어요? 제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겸손까지 겸비하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 420억 정도 규모의 매장이 38개 정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지금은 한 4배 정도 매출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이 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패션 시장이 굉장히 완숙기를 맞아서 늘어난 점포 덕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 자체 내에서 굉장히 그 살아있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고 한 것들이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메트로시티라는 이탈리아의 오래된 브랜드를 샀잖아요. 네. 그러면 산 다음에 그 디자인들은 이탈리아인들이 아까 저 이탈리아 법인이 그쪽에 네, 네.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법인. 그러면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이 계속 그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 디자이너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만드는? 저희는 제품들. 전 세계적으로 소싱을 글로벌리 받고 있습니다. 주로 뭐 이탈리아의 스튜디오에서도 받고요. 또 굉장히 그 생산하고 이 디자인이라는 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생산을 하는 공장에서 즉석에서 디자인을 또 저희랑 협의를 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물론 한국에도 디자인 팀이 있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그 세계적인 유명한 디자이너들하고 협업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루이비통 맨즈 콜렉션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있어요. 헥터 카스트로라고. 헥터 카스트로랑 저번 시즌을 준비했고 또 올해는 또 핵폭탄급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협업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션쇼도 네. 저희가 굉장히 저희 기자가 한번 가서 취재한 적도 내가 있는 걸 봤는데 아주 좀 도발적이고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 어떻게 패션쇼 좀 어떤 개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쪽에 네. 말씀하세요? 그 저희가 하는 패션쇼는 그냥 뭐 옷이나 어떤 뭐 제품 이런 부분들만 보여주는 그런 개념의 그 패션쇼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무대와 음향과 조명과 또 거기 모인 계산된 손님들까지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메트로시티가 나타내고자 하는 컨셉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문화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션쇼가 저희가 메트로시티가 원래 이탈리아 브랜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티튜드가 확실합니다. 그 낮과 밤이 다르고요. 또 주중과 주말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굉장히 강렬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그런 컨셉들을 저희가 색감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제품의 피겨나 쉐입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음악이나 전시나 뭐 이런 이벤트나 이런 부분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메트로시티의 메시지를 보시면은 오히려 또 기존에 그 당신들이 알고 있던 그런 메트로시티와는 또 다른 어떤 메시지를 얻고 가세요. 조직 내에서 일하는 문화도 굉장히 독특하고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난해 스마트 오피스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직장 문화에 도입했다고 그래요. 일할 때. 저희가 스마트 오피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스마트 오피스가 일단 기본적인 룰은 자율자석제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모듈화된 부서마다의 자리가 있고요. 부서장 앞으로 횡렬종대로 이제 부서원들이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것들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분산시켜 놓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직원이 뭐 본사 직원이 지금 한 130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좌석이 한 160석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있고요. 또 2명씩 앉을 수 있는 자리, 4명씩 앉을 수 있는 자리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별, 목적별로 자리를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뭐 예를 들어서 큰 용량의 큰 화면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컴퓨터 존으로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는 오늘 조용히 내 업무에 푹 빠져서 정보를 막 검색을 해야 한다. 그러면 지급된 노트북을 가지고 회사의 어느 곳이나 가서 자기 개개인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누워서 일하는 게 가장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책을 볼 때도 누워서 보는 편이고 업무를 볼 때도 이제 원래는 집에서도 누워서 보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각자가 자기가 편한 어떤 환경과 스타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좌석들을 구비해 놓고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네. 1년에 책을 아까 네. 잠깐 뭐 여기다 누워서 책 보는 거 좋아하신다고 네, 했는데 네. 책을 1년에 100권 음, 안팎을 읽으신다고요? 네, 네. 진짜? 야, 그래요? 일단은 제가 이제 처음에 너무나 어린 나이에 급작스럽게 시작을 했어야 됐고 제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책을 뒤지게 됐던 게 아마 습관이 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여 년 이상을 정말 1년에 뭐 100권 이상, 훨씬 이상을 읽어왔는데 최근에는 책은 한 글쎄요 한 5, 60권 정도 읽는 것 같고. 어떤 책을 읽습니까? 요즘은 주로 유튜브를 보는데 뭐 여러 가지 이거는 장르가 없습니다. 뭐 제가 커피에 관심이 생기면 커피에 대한 책을 읽고요. 네. 또 뭐 당연히 패션에 대한 책도 읽겠지만은 뭐 경영서라든지 자기계발서라든지 또 뭐 흥미가 가는 대로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때로는 또 뭐 도시락 싸는 법이라든지 저한테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이라면 굉장히 많이 가리지 않고 보는 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메트로시티 이런 이제 패션 브랜드 외에 또 외연을 사업 비즈니스에서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F&B. 네. 이건 제가 아는 말입니다. Food 네. and Beverage 맞습니다. 사업으로 이제 네. 하신다는데, 자, 요것도 이런 책을 보다가 뭐 이렇게 커피책 뭐 이렇듯 그래서 책을 보다가 또 영감을 또 지금 뭐 그런 건가요? 또 지금. 일단 제가 패션을 하고 있잖아요. 네. 패션을 하다 보면 네. 아무래도 트렌드에 이제 민감하게 되고 또 트렌드를 계속 쫓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어떤 가치, 소비자들의 만족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F&B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F&B에 관심은 있지만 제가 F&B에 대한 어떤 기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역시나 엄청난 그 수량의 책들을 읽으면서 처음에 아이디어를 설립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이 메트로시티가 이탈리아의 그 오래된 브랜드인데 네. 마찬가지로 카페도 이탈리아 쪽에서 좀 더 연관돼서 좀 하시는 거라고요? 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카페를 먼저 시작했는데 네. 사실 커피 원두 하면은 네. 이탈리아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이탈리아는 에스프레소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잖아요.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커피 하면 저 남미 뭐 저쪽도 있고, 아, 네. 또 이탈리아도 또 굉장히. 네, 그렇죠. 아, 저희 미미미가 쓰는 원두 자체가 네. 그 원두 회사가 100년이 넘은 이태리에서 가장 오래된 원두 회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밀라노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 항상 때를 가리지 않고 에스프레소를 마시거든요. 아, 예. 그래서 밀라노 사람들의 커피 사랑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공부를 했을 때도 네. 때에 따라서 네. 뭐 에스프레소를 마시던지 카페 라떼를 마시던지 네. 뭐 카페 마키아토를 마시던지 네. 이게 굉장히 다 그냥 호불호에 따라서 마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정한 어떤 공식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카페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이탈리아를 떠올리게 됐고 또 메트로시티라는 브랜드도 이탈리아 오리진이기 때문에 제가 이탈리아랑 굉장히 친숙하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먼저 카페를 세우고 카페에서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 뭐 레스토랑도 하고 계신다. 네. 그것도 또 이탈리안 풍의 레스토랑. 네, 컨템포러리 이탈리안 쿠친이고요. 네. 저희가 그로서런트라는 특이한 대한민국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그로서런트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트렌디하고 많이 알려진 컨셉인데요. 예. 그로서런트라는 어떤 식자재를 팔 수 있는 식자재를 살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레스토랑이라는 그 조합어예요. 그래서 이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을 또 바로 집에 가져가서 원재료로 가져가서 직접 조리를 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도 있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소스라든지 여러 가지 원재료들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MD 상품들이 갖춰져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F&B 이 식음료 사업은 미미미 시리즈인가요? 네, 그러니까 카페는 이름이 뭐예요? 미미미. 미미미. 네, 카페 미미미.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스토랑은 키친 미미미. 네, 키친 미미미. 오케이. 아 그리고 또 있네요. 보니까 여기 다이닝 미미미. 네. 이게 저희가 지금 청담동에 네. 사옥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이닝 미미미는 라운지 컨셉이에요. 그래서 유럽에는 이미 그런 문화가 많은데 저희가 점잖게 앉아서 뭐 저녁 식사를 하는 의미의 다이닝이 아니라 라운지처럼 흥이 나는 라운지 음악에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약간은 어깨를 들썩들썩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조금 더 활동적인 다이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지금 이미 시작을 한 건가요? 지금 이제 라운지도? 네, 지금 메뉴 개발하고 컨셉 개발 중이고요. 네. 2020년 1월쯤에 아직 오픈 그거는 이제 오픈을 예정입니다. 안 했고. 네네. 이렇게 이제 정말 뭐랄까 사업가로서의 영역을 이제 하나하나 넓히고 계신데 사업가 양지혜로서가 아니라 인간 양지혜로서 사람 양지혜로서의 삶이 궁금합니다. 좀 이렇게 하루의 삶을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표현해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좀 일과가 이루어지는지. 매일매일이 너무 다르고 네. 좀 다이나믹한 편인데요. 네. 일단은 아침에는 일어나면 네. 기도를 하고요. 네. 그리고 아침에 매출 속보가 들어옵니다. 이제 그 매일 밤 10시에 당일에 매출 속보가 들어오는데 네. 그 다음 날 아침에는 거기에 대한 디테일이 또 이제 보고가 돼요. 네. 그러면 일단 그 보내주는 건 디테일들을 쭉 읽고 점검을 하고요. 네. 또 아침이면은 이제 잠깐만요. 그 보고는 네. 어떻게 뭐 스마트폰으로 받나요? 어떻게 받나요? PC로?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아. 합니다. 저희가 그 스마트 오피스를 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솔루션이 전부 다 스마트폰에서 가능해요. PC나 저희는 내선 전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그룹웨어나 네. 또 카카오톡이나 네. 밴드나 네. 또 뭐 회사 내의 어떤 사내 SNS 등을 통해서 언제 어디에 있던지 어느 나라에 있던지 자유롭게 네. 모바일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런 매출 디테일이 오면 살펴보고 또 하루 일과를 정리한 이제 스케줄표가 나오거든요, 아침에.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정리를 하고 출근을 하면 이제 뭐 여러 부서에 뭐 운영뿐만 아니라 뭐 영업이라든지 또 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디자인 회의라든지 디자인 컨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제 바쁘게 지내고요. 네. 미팅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또 뭐 제가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네. 웬만하면은 남편한테 항상 새 밥하고 새 반찬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리도 해놓고 또 제가 굉장히 저를 계속 깨워서 인스피레이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네. 취미로 그림도 그리고 네. 또 도자기 레슨도 받고 있고요. 야, 뭐 팔방 미인이시네. 감사합니다. 그 요즘 이쪽 패션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뭐 대학생들 뭐 배우자는 젊은이들이 많을 텐데 이 패션 쪽 하면 좀 어떠세요? 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다. 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드는데 이 패션은 어떻습니까? 좀 나름대로 감각이 있는 사람 많이 좀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패션은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게 비단 어떤 뭐 전공을 한다거나 이 분야에 뭐 공부를 했어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 얼마 전에 방한한 버질 아블로라는 루이비통 디렉터는 원래 전공이 건축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해외 브랜드들의 디자이너들은 건축이나 역사나 뭐 인문학이나 굉장히 다른 분야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전공이나 뭐 학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떤 특별함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왜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패션은 일단 굉장히 많은 것들을 관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깊은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저것이 왜 그럴까라고 분석해내는 사람 이런 성향들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패션하고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 역시 성공하는 분들은 말씀이 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센토크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MT 컬렉션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좀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네. 메트로시티가 토탈 브랜드로서 이제는 뭐 단순히 핸드백이나 구두 또 여러 가지 액세서리, 주얼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류와 뭐 라이프 스타일까지 굉장히 저희가 한 3년째 토탈 브랜드로서의 여러 가지 행보들을 지금 축적하고 있는 시기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메트로시티가 그냥 패션 브랜드 안에만 속한 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F&B라든지 이런 다양한 또 채널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있는 이탈리아 또 일본 지사뿐만 아니라 미국과 또 여러 가지 여러 해외 나라에서도 메트로시티의 다양한 컨셉과 메트로시티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최선을 다할 거고요. 또 미미미 또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입고 걸치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도 내 자신도 굉장히 소중히 하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 10,000개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F&B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 어디에서나 미미미를 또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양 대표님 오늘 정말 이렇게 유능하고 그리고 총망받는 여성 CEO로서 그동안 성장 스토리 정말 재미있게 들었고요. 앞으로 여성 장차 후배 여성 CEO들의 좋은 롤 모델, 귀감이 되기를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불꽃 같은 열정을 품은 사람을 만난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 뜨거운 열정은 함께 있는 사람들마저도 뭔가 제자리에서 일어나게 만들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게 만드니까요. 한참이나 잊고 있었을지 모를 나의 꿈, 나의 열정에 대해 진지하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